수원에서 최초로 민선 3선 시장을 지내신 염태현 전 시장께서 경기도지사에 도전하기로 하셔서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우선 경쟁자는 아무리 그 대선 주자급인 일단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와 조정식 그리고 안민석 의원입니다. 후보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제 주자들이 사실은 정치 거물들이잖아요. 대선 주자나 혹은 이제 중진 의원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경기도지사로서 더 많은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점은 뭐일까요? 우선 저는 이제 정치적 무게라는 것이 중앙에서 한 5선쯤 하는 거 그리고 또 중앙 관료로서 장관 뭐 부총리 한 거 이것을 그 무게감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에 못지않은 무게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대선 출마해서 좀 이름이 알려지면 또 우선 인지도에선 유리하겠지만 국민들은 결코 인지도 높다고 또 초기에는 뭐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는 그렇게 치우칠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검증에 들어가면 그것은 다 의미 없는 일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경기도지사를 함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경륜을 갖고 있는가 그와 관련된 실적이나 성과를 있는가 이런 거거든요. 그것을 저로서는 이제 한 세 가지로 그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국정 운영에 대한 경험. 저는 이제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을 했어요. 김동연 대표는 2010년 MB 정부 때 이제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을 했더라고요. 우연하게 이제 그 국정과제 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같이 갖고 있는데 제가 5년 전 노무현 정부에 했다는 거고 둘째 지방 정부 경험으로 보면 김동연 대표는 그 지방 정부 경험이 전혀 없죠. 물론 그 중앙 관료가 전부죠. 저는 이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선 그것도 인구가 최대인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제일 큰 도시 수원의 그 3선 시장이죠. 그러니까 지방자치 또 분권 이런 데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경험들, 경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수원에서 만든 실적, 그 선도적 사업 이런 것들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우리 김동연 그 대표 그분이 무슨 실적을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뚜렷이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중앙 정치 경험 이렇게 보면 저는 2020년에 민주당에서 그 현직 자치단체장이 최초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는 이런 경력을 갖고 있죠. 그것도 8명 중에 2위를 했죠.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고 또 대한민국 시장구수 구청장 협의회 회장도 하고 경기도 회장도 하고 무수히 많은 자치단체장 연대기구의 대표를 계속 해왔어요. 그걸 갖고 집권 여당이나 중앙 정치에서 또 중앙 정부에서 계속 우리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으니까 중앙 정치 경험도 제가 제법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일로 저는 이제 지방자치법 전무 개정안도 통과시켰고 또 지방 분권 중에 핵심인 재정 분권도 상당 부분 성과를 만들었어요. 뭐 균형 발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 다른 분은 물론이지만 김동연 대표하고 비교해서 경기도지사에 적합한 경험과 경륜으로 말하면 제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그 뭐 언론에서도 가장 유력한 주자로 김동연 대표를 찍고 있는데 뭐 역전을 하셔야겠지만 근데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 후보의 뭐 이심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이게 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상임고문이시죠. 이제 상임고문께서 누구 편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거는 다 또 후보별로 전략상 아전인수적으로 홍보하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선 이후에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영향력과 또 국민들의 아쉬움이 크니까 이제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건 뭐 당연할 거고요. 대신 저는 이재명 상임고문께서는 경선 과정에서는 엄정 중립을 지키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저만 해도 저는 뭐 특별히 이전에 계보를 뭐 어디다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었지만 그 대선 운동 전에 시장 사임하고 나서 대선 운동 중에 계속 그 중앙선대위의 상임위원회 하나를 맡아서 상임선대위원장을 역할을 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김동연 대표가 만난 것보다 우리 국회의원 두 분과 제가
만나고 인연 맺어온 게 훨씬 더 길고 오랫동안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김동연 후보께서는 마지막까지 서울이냐 경기도냐도 뭐 그죠. 간을 보셨고 또 그 전에 다당제로 인한 정치 개혁을 얘기했다. 그걸 또 한 달도 안 돼갖고 금세 또 합당이라는 절차를 갖게 하고 그러면서 들어와서 인지도만 높으니까 또 바로 손쉬운 방법으로 경선 룰을 또 자기 뜻대로 갖고 가려고 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민주당의 당원 단계에도 어울리지 않고 민주당의 당원들의 뜻을 완전히 거스리는 그 권리를 뺏어가는 일이라 생각해서 절대 그 용인되기 어려울 겁니다. 경선들 변화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예. 하신 거네요. 예, 그분 뭐 그 막판 단일화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민주당이 합당한다면 우리야 뭐 환영하는 입장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당원들의 마음을 얻고 민주당의 정체성과 네.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보다 분명한 입장과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마 완주했더라도 1%가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지분 갖고 지명도를 높인 것 같고 검증도 안 하고 민주당을 그저 바로 먹을 수 있는 떡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 있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 후보님께서 김동연 이제 대표에 대해서 예. 이명박 정부 때 말씀하셨던 이제 비서관을 말씀하시면서 검증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이 검증은 어떤 검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를테면 그 관료니까 그 관료의 임기 중에 있을 때 그 어느 자리든지 갈 수 있고 어느 정부에서나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 어느 정책에 보다 그 자신의 가치를 두고 일했는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고위직 관료는 정치적 선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하고 다른 거죠. 그럴 때 청와대에 들어가고 또 그 적어도 아주 중요한 보직에 있고 장차관을 했으면 그건 정무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입장으로 보면 이를테면 MB 정부 초기에 국정과제 비서관이면 그때 가장 큰 국정과제는 4대강 사업 그렇죠. 같은 거예요. 그렇죠. 또 자원외교일 수도 네. 있고 네. 그럴 때 어떤 입장을 취했었느냐.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 지금 경제나 우리 생태계에 큰 주름을 주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네. 그럴 때 그가 했던 일은 검증을 받아야 되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부동산에 여러 가지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에 대한 검증이 또 하는데 아마 그 일부 그 컬럼을 보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기재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일에서도 결코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 컬럼에는 한국은행 총재나 기재부 장관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아마 그때 이제 몇 가지 세금 정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혁신적 방안들에 대해서 기재부 입장으로 강하게 반대하고 뭐 그랬던 것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뿐만 아니라 그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나오자마자 또 비난을 했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도 처음엔 상당 부분 이제 비난을 했는데 어쨌든 정치 개혁이라는 거 하나 갖고 그래도 그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를 했지만 그때 정치 개혁으로 나온 것의 핵심이 다당제고 정치 개혁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또 뒤집고 합당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 검증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꽃가마 태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제 오늘도 그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 바로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인데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러죠. 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민주당의 가치와 정체성으로 똘똘 뭉쳐도 이것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지 않고 사정의 칼날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가면 어떻게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몹시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원시장 12년 하는 동안에도 국정원의 사찰, 검찰의 온갖 내사, 그 수사 그리고 뭐 고발당하고 뭐 그뿐만 아니라 단식농구까지 다 하고 그랬던 일들이 비일비재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민주당의 가치와 이 정권을 지켜오고 그랬다고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임승차하면 그의 앞날에 여러 가지 닥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르겠어요.
그걸 또 쉽게 용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